사실상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제일 먼저 손해를 크게 보는 데가 은행이죠.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되지 못하고요. 나타난 호재는 더 이상의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부동산 시장이 언제 폭락할 것인지, 또 폭락한다라고 하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다시 부동산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불안감에 편승해서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불러올 것인지, 일부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탓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이것이 부동산 폭락의 시작이 아닌가 해가지고 불안해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지라도 폭락한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행이 망하는 거죠. 은행은 알다시피 ATM기 수수료로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면 제일 먼저 손해를 크게 보는 데가 은행이죠. 그런데 아직 은행이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뒤바꿔서 얘기해서 부동산 심리에 기인해서 하락을 불러오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것이 가격이 거의 없고 가격에 대한 예상 자체를 못하는 것이 폭락이지, 가격 자체를 물고 있는데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부 지역이 그동안 고평가되었다, 가격이 올라왔다, 이런 것에 대한 상승 피로감에 의해서 주춤할 수는 있어요. 또 나름대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폭락의 전조로 본다라든지 폭락의 신호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10%, 20% 빠진다? 많게는 30%, 40%까지 빠질 수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이야기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텨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장일수록 신규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장을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가실 때쯤, 그때쯤 부동산 매수를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대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버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단 놔야 되죠. 또 어느 정도 자금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손바꿈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자기가 물건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가격 상승에서 조금 대외됐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좀 깔려있다고 봐요.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금만 길게 보면 이 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에 대한 조사와 또 그 지역에 대한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고 난 이후에 시장을 올라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주는 위험성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되지 못하고요. 나타난 호재는 더 이상의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재에 어떻게 반응하고 악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모든 투자자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불안 심리에 모든 것을 던진다, 부동산 투자를 접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거래를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시장 상황이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진정이 되느냐, 진정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부동산 폭락이 지금 시작됐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저 바라만 보는 관망 상태가 되는 것도 투자의 방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가 부동산 투자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됐다, 부동산 폭락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고요. 폭락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빠릅니다. 또 제가 진단하기에 부동산 폭락을 아직 입에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힘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은행 이자를 깎아주는 한 부동산 대폭락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회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면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 폭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폭락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